여러분들이 경제학 어려우시죠? 아마 매번 마음을 새로이 다잡고 제대로 공부하기를 시작했어도 번번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책 분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경제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딱 이것들만 읽어도 경제학의 기본 마인드는 물론 상당히 심화된 수준의 경제학 지식까지 한 번에 갖출 수 있는 기적의 경제학 책들 3권의 경제학 관련 도서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이건 실제로도 제가 예전에 효과를 봤던 책들이고요. 실제 제 아카데미 수강생들한테도 상당히 자신있게 매년 추천했던 양서들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1순위로 추천드리는 경제학 책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한두 번 들어본 책일 거예요. 토드 부크홀츠 교수가 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특히 주요 경제학자들의 사상사를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경제 사상서로는 거의 레전드급이죠. 꼭 경제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경제학 분야를 떠나서 책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해도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책으로 꼽는데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책 좀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다? 그건 그냥 진짜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거죠.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이 로비층 한쪽에 지성인이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해서 필독서만 정리해 놓은 코너가 있었어요. 저도 이 책을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것저것 두서없던 경제사나 경제 이론들이 엄청나게 말끔히 머릿속에서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비싼 돈 주고 들었던 경제학 원론 강의 시간보다 그냥 이 책 한 권 읽은 시간이 훨씬 값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국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제대로 알고 싶다. 경제학이라는 큰 산을 어떻게든 확실히 넘어서고 싶다. 그렇다면 이 책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야 할 필수 통과 지점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는 사실 거의 완벽한 책이기는 한데 솔직히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의 최신 경제학, 그러니까 190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활성화돼서 지금은 거의 필수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수준까지 발전한 경제학, 바로 그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는 약간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토드 부크홀츠라는 저자가 이 책 초판을 썼을 때가 이미 21세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자가 그 후에 꾸준히 주기적으로 책을 개정하면서 행동 경제학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소 증보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분량 자체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사실 행동 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과는 층위가 상당히 다른 경제학이거든요. 기존의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론을 정립할 때 우리 인간을 속칭 이콘,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했다면 이 행동경제학의 이론들의 전제는 인간을 이콘이 아니라 휴먼, 즉 다소 충동적이고 일관성도 없고 각종 바이어스와 편향 심리를 지닌 존재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공부할 땐 차라리 그냥 행동경제학대로 따로 전범이 될 만한 책을 별도로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존의 경제학과는 결이나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런데 마침 좋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자가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타서 더 유명해진 책이기도 하죠. 바로 넛지입니다. 행동경제학 서적 분야의 최고 기본서, 정석, 바이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책도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죽기에는 조금 아까운 책이죠. 이 책 역시 책 좀 읽었다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응당 자신의 독서 이력에 끼워 넣어야 할 필독서 중의 필독서입니다. 서점 사이트에 넛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시쳇말로 유사품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절대 쓰레기 같은 다른 책들에 속지 마시고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저자인 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책이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라는 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두 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실용성이 조금은 더 높은 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앞서 두 책이 실제 활용도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라는 책은 실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이론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입시켜서 분석해보기도 하고
그 이론들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름 사고 실험도 해보는 책입니다. 또는 외국의 이러저러한 경제 실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예측도 해보는 챕터들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앞서 이 책이 상대적으로 실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경제학 추천 도서로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이른바 정부 경제 정책을 비평할 줄 아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국 정부가 실천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잘잘못을 미약하게나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책은 너무도 훌륭한 책들인 건 맞는데 너무 외국의 사례와 이론에 집중한 책들이기는 해요. 어쩔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서구 주류 학문에 있어서 국가잖아요. 그 책 저자들이 우리나라 실정까지 충실히 반영해주면야 뭐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일 수는 있는 거죠. 조금 아쉽고 어떤 면에선 분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들 스스로 역량을 앞으로 더욱 키워야 할 그런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책,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학의 여러 이론이나 논리들을 마치 시뮬레이션 하듯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입니다. 게다가 분석과 시뮬레이션의 주된 초점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 책은 제가 출간 당시에 읽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주기적으로 개정 증부판이 좀 나와줬으면 정말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은 매년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그 이론을 적용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처방전을 매년 내려준다. 전 상당히 이게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이 책이 2012년쯤 발간되고 더 이상 개정 증부판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좋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도 되고 스테디셀러도 돼서 쓰레기 같은 책들이 서점 한복판에 진열되는 현 상황을 좀 물갈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책에 대해 관심을 좀 쏟고 좀 구매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나라 출판 문화가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도약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로써 당신을 경제학 천재로 만들어줄 경제학 추천도서 3권 차트 인문학 삼국지 시리즈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과 관련한 지식과 교양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가장 가성비와 효율성이 높은 책들을 선정해드렸다고 자부하는 바이니까요. 부디 이 영상 보시고 이 3권의 책 모쪼록 최소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한 번 다 쭉 제대로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오늘도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